안녕하십니까. 제7장 정치체제란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요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정치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치체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글쎄요. 왜 대통령의 취임식을 국회 앞에서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뜻에 충실하겠다는 의미겠죠. 자, 여기서 우리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지, 보다 나은 나라인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그 현대 국가들은 민주정치를 내세우는데 사실 민주정치라는 거가 그냥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도 꼭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선택한 거라고 아주 객관적으로 일단 봐야 합니다. 이거 이상의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영국은 민주정치이지만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다스리던 군주제조차 이렇게 민주정치의 장점을 수용하는 형태로 바뀌어온 게 오늘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이 여러 가지 입헌군주라든가 공화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 동화나 게임에 다 임금이 나오죠. 왕권 가장 오래된 정치 체제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인류와 상당히 밀접해 있어요. 특히 여기 루이 14세 아유 내가 국가지 내가 다야 뭐 나라는 바로 나야 이런 식의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신권이라고 할 때 신은 귀신 신자가 아니라 신하 신자입니다. 사실 왕권에 대립해서 신하의 권력도 셌어요. 이를테면 조선시대 때 조정 이게 뭡니까? 신하들이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면 임금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회의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장관들이 반대하면 곤란하거든요. 따라서 의외로 그 성리학, 조선 같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곳에서도 신하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사대부는 아주 그냥 정치 관료였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하가 다스린다는 거, 밑에도 보십시오. 임금이 정치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재상, 이때 상자는 서로상자가 아니라 재상상자입니다. 정승, 승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국 같은 데 보세요. 수상, 저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수상정치, 재상정치입니다. 한 사람 아래, 임금 아래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재상입니다. 왕권이 여기선 귀신 신자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입헌군주제가 뭡니까? 이거 보세요. 사인해요. 1215년이에요. 대원장 마그나카타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임금님 거기 계시긴 계시는데 너무 제멋대로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헌법을 세운 상태에서 임금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이때는 과거의 군주제 제멋대로 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왕권과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벌써 13세기라면 아까 본 태양왕 루이 13세 같은 경우는 16세기, 17세기예요.
그런데도 영국은 이렇게 일찍부터 대헌장을 통해 가지고 그 국왕의 그 권력을 견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영국은 귀족과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회제도가 발전되었고, 그리고 임금은 있지만 정치 개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국가조차 캐나다, 호주, 랜드조차도 어이구 그 영국의 그 왕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대헌장의 내용이 아주 쉬워요. 세금 함부로 내지 마. 재판이나 법률에 근거하자고 사람 함부로 처벌하지 마. 이겁니다. 공화제는 뭡니까? 아유,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주권이라는 건 통치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치권이 인민에 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계약론자인 첩스 같은 경우는 내버려두면 싸우니까 모든 권력을 임금에게 맡겼다라고 본 거고, 로크는 아이고 그 오히려 국가의 주권이 인민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는 아이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그 세공학이 성립되면서 아주 이제 공화정,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그런 정신에 바탕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군주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구성원들에게 있다. 그겁니다. 자, 사회계약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로크 같은 경우는 요 재산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로크가 오히려 인권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인권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소 같은 경우도 마치 여기 뭔가 각 개인이 전체와 결합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재밌게 얘기를 하면 홉스는 자연 상태 인간은 평등하다고 해놓고 모두가 싸우는 상태, 누구든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상태로 얘기하는 재미있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리바이던 같은 이 괴물 같은 통치자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로크는 아니다. 재산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 개념을 마련해서 청원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달라요. 홉스는 정원권 없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홉스랑 달리 자연상태 인간은 평화로운 거예요. 내버려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고 또 로크처럼 대의정치, 이건 남에게 자기 주권을 맡기는 거니까 난 반대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이념을 루소가 제공하게 됩니다. 자, 현대 국가에 이게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개만 비교합니다. 대통령 책임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지지만 그 또 의회에도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삼권 분립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 때문에 왜 경제 서로가 견제하지 않으면 권력이 모인다는 거죠. 독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가 늘 견제해야 된다는 몽테스키의 원칙인데, 아이 그래도 난 거부할 수 있어. 라틴어로 나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줘요. 대신에 의회는 에이 대통령 문제 있어 탄핵할 수 있죠. 자, 요 사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집중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대통령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중임을 못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이게 또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정말 대통령은 다 불행했습니다. 권력의 집중을 통제 못해서 그렇죠. 자, 의원 내각제는 뭡니까? 바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수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내각이 정치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국민이 입법부만 뽑아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뽑아. 이게 의원 내각제라면 대통령제는 행정부도 뽑고 입법부도 뽑는 거예요. 요게 없죠, 여기가. 여기 없죠. 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권을 갖고 내각은 의회 해상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현대 정치는 견제의 정치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제, 로크는 데이제 좋아했다고 그랬죠. 루소는 싫어하고. 그런데 이 데이제는 뭐냐? 우리 국회의원 뽑듯이 그 사람들 뽑아서 정치를 대신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스위스 같은 데서는 아이 무슨 내가 왜 주권을 국회의원한테 넘겨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칸톤이라는 데서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반년, 1년씩 걸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권을 국회의원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의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 정치는 오래된 거예요. 과도 정치, 원로 정치 이런 것들도 다 의회 정치입니다. 우리도 제2공화국에서는 잠깐 동안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눠진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진 정치 체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우리는 대통령이 하야하고 또 올라가고 의원내각제 한번 바뀌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연방제라는 정치 체제도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지만 또 의외로 독특한 게 아니라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독일이요. 각 주마다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었어요. 아주 심한 경우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각 그 주마다 독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란 그 독립국에 대해서 부정하는 스페인인도 많다는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난 마드리드랑 달라. 우리 축구 경기하는 게 바로 연방의 기본입니다. 영국에도 다 나눠지죠. 이렇게 잉글랜드 팀 이렇듯이. 그래서 이 분트가 바로 연방이고 소유국이고 이 연방의 리그전이라는 얘기예요. 분데스 리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연방이란 말 쓰지요. 보세요. 미국도 미국 연방이죠. 이런 식의 정치 체제가 의외로 전 세계에 많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혹시나 연방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 이후에 우리는 연방제로 또 국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아주 또 색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예요. 무정부주의는 하늘에 어떤 권력도 없고 이 땅에 어떤 권력도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무정부주의가 테러리스트라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무정부주의야말로 이렇게 톨스토이처럼 아주 대단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주의를 철저히 따르고 특히 때려도 그냥 맞는 이 시커먼 옷 입고 털 길른 그 미서부의 어떤 사람들 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때려도 맞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비폭력주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다수당이 횡포할 수 있다는 거가 의회제라면 연방제는 의원체제로 갈 수 있다는 거, 대통령제는 의회 정부가 계속 대립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얘기 잘 보십시오. 야, 뭐 국가 권력을 폐지하면 더 악한 자들이 날뛸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통치는 결국 폭력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무정부주의자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우리 간디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주지요. 자, 우리나라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의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과연 이상적인 정치 제재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현대 정치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아까 얘기한 마그나 카르타는 왕권과 신권에 대립해서 귀족들이 승리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은 특히 프랑스 대혁명 보세요. 임금의 목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절대주의에 맞선 시민 시뚜아이에게 승리였습니다. 자, 정치체제 대통령제가 좋은지 의회제가 좋은지 한번 선택해서 이야기해보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